이 나이에 다시 설렐 줄이야. 전남 나주의 작은 복지관, 조용히 흘러가던 노년의 일상 속에 봄바람처럼 찾아온 사랑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지내던 74세 순자 씨, 친구의 권유로 나선 복지관에서 76세 춘배 씨를 만납니다. 따뜻한 미소, 성실한 성격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던 그때 78세 복만이 다시 나타나며 세 사람의 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젊음만이 사랑의 특권은 아닙니다. 인생의 황혼에도 피어나는 감정은 더 깊고 더 진실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해와 용서, 그리고 다시 피어난 사랑을 통해 우리 모두의 두 번째 봄을 그립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간직한 첫사랑의 기억, 그 따뜻했던 순간으로 함께 떠나보세요. 따뜻한 감성 실화. 시니어 로맨스 봄날의 복지관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나주에서 혼자 사는 순자, 올해 74입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다 도시로 가버렸죠. 큰아들은 서울, 작은 딸은 광주. 명절 때나 얼굴 한번 보는 게 다였습니다. 혼자 밥 먹는 날이 많아지면서 집은 점점 더 넓어지고 저는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옆집 영숙이가 말하더군요. 순자 언니, 복지관 한번 나가봐요. 거기 사람들도 많고 점심도 주고 프로그램도 좋던데. 처음엔 사양했습니다. 내가 무슨 복지관까지 가서 하는 자존심도 있었고 낯선 사람들 속에 끼어드는 게 싫기도 했어요. 하지만 영숙이가 몇 번을 더 권하길래 그의 봄 용기 내서 한번 가봤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환한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복도 한쪽에선 누군가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식당 쪽에선 밥 짓는 냄새가 고소하게 풍겨왔습니다. 그 순간 뭐랄까요?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아, 여기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구나. 복지관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설명해 주시는데 노래교실, 건강체조, 서예반, 요리교실. 저는 그 중에서 노래교실이 제일 끌렸습니다. 옛날부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반일하다 흥이 나면 혼자 콧노래 부르곤 했어요. 그렇게 저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다들 서로 아는 사이인 것 같은데 저만 혼자 떨어져 있는 느낌이었죠. 점심시간에도 구석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얼굴도 잊고 인사도 나누게 되더라고요. 순자 씨 오늘도 왔어요? 왔어요. 오늘 반찬 맛있어요. 같이 먹읍시다. 그렇게 말을 건네주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영자 언니, 덕순이, 정희. 다들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이거나 집에 있어도 외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노래 배우고 밥 먹고 가끔 복지관 마당에 나가 햇볕 쬐며 수다 떨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갔어요. 아, 나도 아직 사람 속에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분이 있었습니다. 춘배 어르신. 저보다 2살 위인 76이셨어요. 춘배 씨는 키가 훤칠하고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노래교실에서도 제일 크게 부르고 웃을 때도 시원하게 웃으셨죠. 처음 본 날 그분이 제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아, 순자 씨 맞지? 우리 같은 마을 아닌가? 예. 아, 맞네요. 춘배 씨, 박춘배 씨 아니세요? 알고 보니 우리는 같은 동네에서 자랐더라고요. 물론 나이 차이도 있고 예전엔 말 한 번 안 섞어봤지만 같은 고향이라는 게 묘하게 반가웠습니다. 춘배 씨도 혼자 사셨어요. 부인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멀리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처지가 비슷하네요. 그러게 말이요. 그러니 우리끼리라도 잘 지내봅시다. 그날부터 춘배 씨는 복지관에서 저를 늘 챙겨줬습니다. 제가 먼저 오면 자리 맡아놓고 자기가 먼저 오면 순자 씨, 밥 같이 먹읍시다 하고 불렀어요. 점심 먹을 때도 옆자리에 앉고
노래교실 끝나고도 같이 차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순자 씨는 목소리가 참 곱네요. 에이, 무슨, 진짜요. 노래 잘해요. 나는 목소리만 크지. 박자도 잘 안 맞는디. 그렇게 웃고 떠들다 보면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도 춘배 씨와 함께였어요. 같은 방향이었거든요. 골목길을 걸으면서 그분은 옛날 마을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습니다. 누가 어디 살았고 어느 집 감나무가 유명했고 저도 기억나는 것들을 하나둘 꺼내놓으며 맞장구 쳤죠. 아, 맞다. 그 집 감 진짜 달았지? 그렇지. 우리 어릴 때 몰래 따먹다가 혼났지? 그렇게 웃으며 걷다 보면 집까지 가는 길이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제 마음속에 뭔가 조금씩 싹트고 있었어요. 춘배 씨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복지관 가는 날이 기다려지고 그분 목소리만 들어도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뭐지? 이 나이에 이럴 수가 있나? 싶었지만 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 여름날 복지관 마당에서 춘배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순자 씨, 잠깐 나와봐요. 나가보니 그분이 수박 한 통을 들고 서 있었어요. 우리 밭에서 딴 건디. 하나 가져가요. 혼자 먹기 많으니까. 어머, 이걸 어떻게... 받아요. 우리 사이에 뭐 그래요? 그때 제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사이라는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수박을 반으로 쪼개놓고 혼자 한 조각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 이 사람 좋아하는 거 아닌가? 74의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가슴이 이렇게 뛰는 게 언제만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리고 그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을 때 춘배 씨와 저 사이에 뭔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지관 문이 열리고 낯선 어르신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키는 춘배 씨보다 작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머리에는 기름이 번들번들 발라져 있고 와이셔츠 깃을 말끔하게 세운 채 구두까지 반짝반짝 닦아 신고 계셨죠. 복지관에 처음 오시는 분 같았는데 어딘지 모르게 도시 냄새가 났습니다. 복지관 선생님이 소개했어요. 여러분, 오늘 새로 오신 복만 어르신이세요. 서울에서 오래 사시다가 고향으로 내려오셨대요. 다들 잘 챙겨주세요. 복만 어르신, 78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박복만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늦게 합류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말투부터가 달랐어요. 우리처럼 사투리를 쓰지 않고 표준말에 가까웠습니다. 서울서 오래 살았다더니 정말 그런가 봤죠. 영자 언니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저 양반 뭔가 있어 보이네. 노래교실이 시작됐습니다. 복만 씨는 제일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목소리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박자를 정확하게 맞추고 음정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복만 어르신 노래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옛날에 직장 동호회에서 조금 배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식당으로 모여들었어요. 저는 습관처럼 춘배 씨 옆자리를 찾았고 그분도 저를 위해 자리를 비워두셨죠. 그런데 그날따라 춘배 씨 표정이 좀 굳어 있었습니다. 춘배 씨,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 그렇게 대답하시곤 밥을 뜨는 둥 마는 둥 하셨어요.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복만 씨가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 자리 있습니까? 아, 네. 앉으세요. 복만 씨는 제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순자 씨라고 하셨죠? 아까 노래 부르시는 거 들었는데 목소리가 참 곱던데요. 그 순간 제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에이, 아니에요. 그냥 취미로. 아닙니다. 진짜 좋았어요.
음색이 맑고 부드러워요. 저도 서울에서 노래 동호회 다닐 때 여러 번 봤지만 순자 씨 같은 목소리는 흔치 않습니다. 복만 씨는 말을 참 잘했습니다. 칭찬도 구체적이고 표현도 세련됐어요. 저는 괜히 쑥스러워서 고개를 숙였죠. 그런데 옆에서 춘배 씨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춘배 씨는 밥을 다 먹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러고는 식판을 들고 황급히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왜 저러시지? 복만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뭔가 실례를 했나요? 아니에요. 춘배 씨가 원래 좀 급하세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춘배 씨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이후 복만 씨는 복지관에 자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희 무리에 섞여들었어요. 영자 언니, 덕순이, 정희. 다들 복만 씨를 좋아했습니다. 서울 이야기도 재미있게 해주시고 가끔 커피도 사오시고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셨거든요. 그 중에서도 복만 씨는 유독 저한테 자주 말을 걸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 그 옷 참 어울리네요. 순자 씨, 오늘 머리 모양 바꾸셨어요? 잘 어울립니다. 순자 씨는 웃을 때 눈이 참 예뻐요. 처음엔 그냥 친절한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 말들이 제 마음속에 파고들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칭찬은 잘 못 들어봤거든요. 74의 나이에 누군가 제 옷차림을 알아봐주고 머리 모양을 알아봐주고 웃는 모습을 예쁘다고 해준다는 게 솔직히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춘배 씨였습니다. 복만 씨가 올수록 춘배 씨는 저한테서 점점 멀어졌어요. 예전엔 제가 복지관에 오면 제일 먼저 달려와서 순자 씨 왔어요? 하고 반겨주셨는데 이젠 먼 데서 손만 한번 흔들고 마는 겁니다. 점심시간에도 제 옆자리를 비워두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앉으셨어요. 어느 날 제가 용기 내서 물어봤습니다. 춘배 씨, 요즘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춘배 씨는 한참을 말없이 계시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바쁜 일이 좀 있어서 그래.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서운함, 섭섭함, 그리고 어쩌면 질투?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춘배 씨가 복만 씨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복만 씨가 저한테 하는 행동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요.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노래교실이 끝나고 복만 씨가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순자 씨, 잠깐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할까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따라 나갔습니다. 복지관 마당 벤치에 앉아서 복만 씨가 입을 열었어요. 순자 씨, 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뭔데요? 저는 순자 씨가 참 좋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고향에 내려와서 외롭고 쓸쓸했는데 순자 씨를 보고 나서 많이 힘이 됐어요. 순자 씨 웃는 모습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지거든요. 나이 들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는데 순자 씨, 저랑 좀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을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복만 씨가 저한테 호감이 있다는 건 어렴풋이 느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였습니다. 벤치 뒤편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춘배 씨였습니다. 춘배 씨는 저희를 멀리서 바라보고 계셨어요.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실망, 배신, 그리고 깊은 상처. 춘배 씨, 제가 소리쳤지만 춘배 씨는 돌아서서 걸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복만 씨에게 미안해요. 저 먼저 가볼게요라고 말하고 춘배 씨를 쫓아갔습니다. 춘배 씨, 잠깐만요. 하지만 춘배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복지관 문을 나서서 그냥 골목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 뭔 짓을 한 거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복만 씨의 고백도 머릿속에 맴돌고 춘배 씨의 눈빛도 자꾸 떠올랐어요.
저는 누구한테 마음이 있는 걸까요? 복만 씨는 분명 멋진 분이고 저한테 잘해주시고 말도 잘 통하는 분입니다. 하지만 춘배 씨는 처음부터 제 곁에 있어준 분이고 제 마음을 먼저 설레게 해준 분이었어요. 이틀 뒤 복지관에 갔습니다. 춘배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춘배 어르신 오늘 안 오셨어요? 춘배 씨요? 전화하셨는데 몸이 안 좋아서 한동안 못 나온대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복만 씨가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저번에 제 말 부담스러우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말씀드렸나 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정리가 안 돼서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복만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춘배 씨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춘배 씨를 찾아가야겠다고. 하지만 그 결심을 실행하기도 전에 다음 날 아침 복지관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 씨, 춘배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병원 이름을 듣고 저는 곧장 달려갔습니다. 나주 시내에 있는 작은 병원이었어요. 2층 병실에 춘배 씨가 누워 계셨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죠. 춘배 씨, 제 목소리를 듣고 춘배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곤 다시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왜 왔어요? 아프다고 해서 걱정돼서요. 걱정은 무슨? 나 혼자 잘 있으니까 돌아가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예전에 그 따뜻한 춘배 씨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춘배 씨,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요. 제발. 춘배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낮게 중얼거렸어요. 순자 씨는 아무 잘못 없어. 내가 혼자 착각한 거요. 무슨 착각이요? 순자 씨가 나한테 마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복만 씨한테 가더만.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니에요. 춘배 씨, 그게 아니라 됐어요. 나도 이제 늙었으니 혼자 사는 게 맞는 거요. 순자 씨는 복만 씨랑 잘 지내요. 그 양반이 나보다 훨씬 낫지. 춘배 씨는 다시 천장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병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며칠 뒤 춘배 씨는 퇴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복지관엔 나오지 않으셨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복지관 문을 열 때마다 혹시나 춘배 씨가 와 계시진 않을까 기대했지만 그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복만 씨는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순자 씨, 춘배 씨 때문에 마음 아프시죠? 제가 너무 끼어든 것 같아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복만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조금만 조심했어도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복만 씨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미안함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복만 씨도 좋은 분이고 저한테 잘해주시는데 왜 제 마음은 자꾸 춘배 씨한테만 가 있는 걸까요? 어느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복만 씨가 또 웃으며 말했어요. 순자 씨, 오늘 반찬 맛있네요. 역시 순자 씨랑 밥 먹으니까 젊어지는 기분이요. 그냥 가벼운 농담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웃고 넘어갔을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식당 입구에 춘배 씨가 서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복지관에 나오신 거였어요. 춘배 씨는 저희를 보고 계셨습니다. 복만 씨 옆에 앉아서 웃고 있는 저를요. 그 순간 춘배 씨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춘배 씨가 식판을 들고 저희 쪽으로 걸어왔어요. 하지만 저희 테이블을 지나쳐서 구석 자리에 혼자 앉으셨습니다. 등을 보이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복만 씨도 눈치를 챘어요. 춘배 씨가 오셨네요. 제가 인사드리고 올까요? 아니요, 제가 갈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만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순자 씨는 정말 따뜻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 말이 복지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춘배 씨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어요. 춘배 씨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곤 저희 쪽으로 걸어왔어요.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복만 씨. 예? 제가 뭘? 순자 씨한테 그런 말 그만 좀 하라고요. 복지관이 연애 장소입니까? 여기 어르신들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대놓고 들이대는 게 예의입니까? 식당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희를 쳐다봤어요. 복만 씨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춘배 씨,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여. 나도 눈이 있어요. 순자 씨가 불편해하는 거 나 보여. 춘배 씨, 제가 소리쳤습니다. 춘배 씨, 그만하세요. 복만 씨는 그냥 친절하게 대해주신 거예요. 친절. 그게 친절이요? 순자 씨, 눈 좀 떠요. 저 사람이 뭘 노리는지 몰라요? 그 말에 복만 씨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춘배 씨, 그건 너무 심한 말씀이십니다. 저는 그냥 순자 씨가 좋아서. 좋으면 나요. 상대방 마음도 생각해야지. 춘배 씨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평소엔 과묵하고 조용한 분이셨는데 그날따라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춘배 씨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 복만 씨가 싫어서가 아니라 저를 잃을까봐 두려워서라는 거요. 춘배 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춘배 씨, 제 말 좀 들어봐요. 하지만 춘배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식당을 나가버렸어요. 식판도 그대로 놔둔 채로요. 복만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 씨, 죄송합니다. 제가 분위기를 망쳤네요. 아니에요. 복만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분명했습니다. 이 상황을 만든 건 복만 씨도 춘배 씨도 아니었어요.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제 마음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고 두 분 사이에서 오락가락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춘배 씨는 다시 복지관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복만 씨는 여전히 나오셨지만 예전처럼 말을 많이 걸지 않았습니다. 저도 뭐라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영자 언니가 저를 불러내서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 지금 어쩔 거야? 이러다가 둘 다 놓치는 거 아니야? 언니, 나도 모르겠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이 어디로 가는데? 춘배? 복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론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제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골목 모퉁이에서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춘배 씨였습니다. 순자 씨, 춘배 씨가 낮게 불렀습니다. 목소리엔 힘이 없었어요. 춘배 씨 여기서 뭐 하세요? 할 말이 있어서. 춘배 씨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어요. 순자 씨, 나 미안해요. 복지관에서 소란 피워서. 복만 씨한테도 미안하고. 춘배 씨, 근데 순자 씨,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소? 춘배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어요. 순자 씨 마음은 어디 있어요? 복만 씨요? 아니면 나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저는 춘배 씨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춘배 씨, 춘배 씨,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이 목구멍에 걸려서 나오지 않았어요. 춘배 씨는 제 대답을 기다리며 서 있었고 저는 그 눈빛을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춘배 씨가 먼저 고개를 돌렸어요. 됐어요. 순자 씨. 대답 안 해도 알겠어요. 춘배 씨, 그게 아니라 아니요. 내가 너무 욕심 부렸어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고 뭐고 우습제. 춘배 씨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슬퍼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춘배 씨,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춘배 씨가, 순자 씨, 춘배 씨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이제 복지관 안 나가려고. 거기 가면 자꾸 순자 씨 생각나고 복만 씨 생각나고 그러면 가슴이 아파서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순자 씨도 나는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지내세요. 춘배 씨, 제가 손을 뻗었지만 춘배 씨는 이미 돌아서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 뒷모습을 저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복지관에 갔습니다. 춘배 씨는 오시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복만 씨가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순자 씨, 춘배 씨한테 다녀왔어요? 네, 그런데 춘배 씨가 이제 복지관 안 나오신대요. 그렇군요. 복만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 씨, 제가 너무 끼어든 것 같아요. 춘배 씨랑 순자 씨 사이를 제가 망쳐놓은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합니다. 복만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우유부단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조금만 조심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복만 씨는 진심으로 자책하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순자 씨,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복만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순자 씨가 정말 좋습니다. 지금도요. 하지만 순자 씨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는 저도 알아요. 춘배 씨한테 가고 있잖아요. 복만 씨, 괜찮아요. 저는 이해해요. 사람 마음이란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 순자 씨, 춘배 씨한테 가세요. 저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복만 씨는 담담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엔 분명히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복만 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할 일 없어요. 사람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저도 이제 서울로 돌아갈까 생각 중입니다. 예, 서울로요? 네. 아무래도 여기 있으면 자꾸 순자 씨 생각나고, 그러면 마음만 아플 것 같아서요.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복만 씨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자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순자 씨 덕분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복만 씨가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의자 2개가 제 앞에 있었어요. 춘배 씨가 앉던 자리, 복만 씨가 앉던 자리. 이제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춘배 씨도 오시지 않고 복만 씨도 오시지 않았어요. 복지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복만 어르신 서울로 올라가셨대요. 어제 인사하러 오셨다가 가셨어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복만 씨가 떠났다는 사실이 뒤늦게 실감이 났어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저는 복지관 마당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자 언니가 옆에 앉더니 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순자야, 이제 어쩔 거요? 언니나 뭘 잘못한 거요? 나는 그냥 좋은 사람들이랑 편하게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순자야, 세상에 공짜는 없어. 누군가한테 마음을 받으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요. 나는 춘배 씨가 좋았어. 처음부터 춘배 씨였어. 근데 복만 씨도 좋은 분이고 나한테 잘해주시니까 내가 헷갈렸어. 내가 바보여. 그럼 이제라도 춘배 씨한테 가. 내 마음 전해. 이젠 늦었어, 언니. 춘배 씨는 나를 안 보고 싶어 할 거요. 그래도 해봐야지.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나아. 영자 언니 말이 맞았어요. 저는 그날 저녁 춘배 씨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몇 번을 더 두드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순자 씨? 춘배 씨 찾으세요? 네, 춘배 씨 계세요? 춘배 씨요? 이틀 전에 쓰러져서 병원 갔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병원이요? 나주중앙병원이요. 심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3층 중환자실 앞에서 춘배 씨 큰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요? 큰아들이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순자 어르신이시죠? 아버지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심장이 약해지셔가지고 수술을 해야 하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발, 제발, 춘배 씨 좀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어르신 진정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신대요. 저는 중환자실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안에 춘배 씨가 누워 계시는데 저는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춘배 씨 제발, 제발 정신 차려요. 할 말이 있어요. 춘배 씨, 나는 춘배 씨가 좋아요. 처음부터 춘배 씨였어요.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저는 그 앞에서 기도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춘배 씨는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복이 더디다고 했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면회는 가족만 할 수 있어서 저는 복도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순자 어르신 아버지가 깨어나셨어요. 어르신 보고 싶어 하세요.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춘배 씨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죠. 그런데도 저를 보자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춘배 씨, 저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춘배 씨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순자 씨 미안해요. 내가 너무 약해 빠져가지고. 춘배 씨, 그런 말 하지 마요. 춘배 씨는 잘못 없어요. 다 내 잘못이요. 아니요. 내가 순자 씨 마음도 모르고 혼자 삐져가지고 몸까지 망쳤제. 춘배 씨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춘배 씨, 나 할 말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춘배 씨가 좋아요. 처음부터 춘배 씨였어요. 복만 씨도 좋은 분이었지만 내 마음은 늘 춘배 씨한테 있었어요. 내가 그걸 제대로 말 못해가지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춘배 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자 씨 진짜요? 진짜요, 춘배 씨. 그러니까 제발 빨리 나으세요. 우리 다시 복지관 가서 밥 같이 먹고 노래 같이 부르고 그렇게 살아요. 응? 춘배 씨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고맙소. 순자 씨. 그 말 들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겠소. 춘배 씨, 그런 말 하지 마요. 하지만 춘배 씨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춘배 씨는 다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춘배 씨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춘배 씨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영정을 바라볼 뿐이었죠. 영자 언니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순자야 그래도 마지막에 마음 전했지. 춘배 씨도 행복했을 거야. 언니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노? 살아야지. 춘배 씨 목까지 살아야 하는 거요. 한 달 뒤 복만 씨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울에서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어요. 같은 달에 두 분 모두 떠나신 겁니다. 세 사람 중 저만 남았어요. 복지관 마당 벤치에 혼자 앉아서 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텅 빈 의자 두 개가 제 옆에 있었어요. 춘배 씨, 복만 씨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어요. 저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복지관 마당엔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나고 벚꽃이 하얗게 흩날렸어요. 작년 이맘때 춘배 씨가 처음 저를 불렀던 그 자리에도 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서 그 꽃을 바라봤어요. 춘배 씨 올해도 꽃이 폈네요. 춘배 씨가 좋아하던 벚꽃이요. 바람이 불어와서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두 분이 떠나신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복지관에 가기 싫었습니다. 거기 가면 춘배 씨 생각나고 복만 씨 생각나고 텅 빈 의자만 보이니까요. 한동안 복지관에 나가지 않았어요. 집에 혼자 앉아서 멍하니 시간만 보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냥 하루하루를 버텼죠. 영자 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문 열어. 나 영자요. 문을 열자 영자 언니가 제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야, 너 완전 귀신 됐네. 밥은 먹고 다니노? 먹어, 언니. 걱정 마. 걱정 말라고? 너 이러다 춘배 씨 따라가는 거 아니여? 영자 언니는 부엌으로 가서 뚝딱뚝딱 밥을 차려줬어요. 된장찌개에 김치, 계란말이까지.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죠. 자, 먹어. 한 숟가락이라도. 언니나 입맛이 없어. 입맛 없어도 먹어야 해. 살아있으면 밥은 먹어야지. 영자 언니가 숟가락을 제 손에 쥐어줬어요. 저는 마지못해 한 숟가락 떴습니다. 구수한 된장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나는 왜 이렇게 바보여? 춘배 씨한테 진작 말했어야 하는데. 복만 씨한테도 미안하고. 나는 왜 이렇게 우유부단했노? 순자야, 영자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너 잘못 없어. 사람 마음이란 게 원래 그런 거여. 복잡하고 헷갈리고 그런 거지. 너는 그냥 착하게 살려고 했을 뿐이여. 근디 두 분 다 떠나셨지. 그래. 떠나셨어. 근디 순자야, 너는 살아있어.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해. 춘배 씨도 복만 씨도 그걸 바라실 거여. 영자 언니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다시 일어섰어요. 밥을 먹고 산책을 나가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다시 복지관 문을 열었습니다. 복지관은 여전했어요. 노래 부르는 소리, 밥 짓는 냄새, 어르신들 웃음소리. 다만 춘배 씨와 복만 씨가 없을 뿐이었죠.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순자 어르신,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네, 이제 좀 괜찮아요. 잘 오셨어요. 오늘 노래교실 있는데 같이 하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래교실에 들어갔어요.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영자 언니, 덕순이, 정희. 다들 저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제일 뒷자리, 춘배 씨가 앉던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노래가 시작됐어요. 동백꽃 필 무렵이었습니다. 춘배 씨가 좋아하던 노래였죠. 저는 노래를 부르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동백꽃 필 무렵 그대 생각나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옆에 있던 영자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춘배 씨, 나 노래 부르고 있어요. 춘배 씨 없이 부르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노래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으로 가는데 춘배 씨가 늘 앉던 그 자리가 보였어요. 이젠 다른 어르신이 앉아 계셨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혼자 앉았어요. 밥을 먹는데 영자 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순자야, 혼자 먹지 마. 우리랑 같이 먹어. 언니, 나 혼자 먹고 싶어. 안 돼. 혼자 두면 또 눈물 흘릴 것 뻔해. 같이 먹자. 영자 언니는 강제로 저를 끌고 가서 다른 어르신들이 앉은 자리에 앉혔어요. 덕순이, 정희, 그리고 새로 오신 몇 분의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순자 씨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아,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이제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풀렸어요.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고 웃음소리가 들리고 밥 먹는 소리가 들리니까 아, 나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벤치에 앉아서 햇볕을 쬐고 있는데 영자 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순자야, 오늘 잘했어. 뭐요? 여기 온 거.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온 거.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여. 언니 나는 아직도 춘배 씨 생각나.
밥 먹을 때도, 노래 부를 때도, 여기 앉아 있을 때도. 당연하제. 그렇게 마음 줬는데 어떻게 잊어? 근디 순자야, 그 마음을 가슴에 담고 사는 거요. 춘배 씨 생각하면서, 복만 씨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제. 영자 언니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주 복지관에 나갔어요.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춘배 씨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복만 씨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픔이 조금씩 무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춘배 씨와 복만 씨는 떠났지만 그분들이 제게 준 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요. 춘배 씨가 저한테 보여준 따뜻함, 복만 씨가 저한테 해준 친절함, 그 모든 게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복지관 마당에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그 꽃잎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예전처럼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감정이 가슴에 퍼졌어요. 춘배 씨, 복만 씨, 두 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서 저보고 계세요? 저 이제 괜찮아요. 두 분,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어와서 꽃잎이 제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꽃잎을 손에 얹고 조용히 웃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복지관 문이 열리고 새로운 어르신이 들어왔어요. 7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수줍게 웃으며 선생님께 인사를 하고 계셨죠. 영자 언니가 저를 쿡 찔렀습니다. 순자야, 저 양반. 새로 오신 분인데 혼자 사신대. 한번 인사해봐. 언니 나는 야, 그냥 인사만 해. 친구 하나 만드는 거제 뭐.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영자 언니가 저를 떠밀어서 저는 그 어르신께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순자라고 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영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어르신은 춘배 씨처럼 우렁찬 목소리도 아니었고 복만 씨처럼 세련된 말투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수줍음 많은 어르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영수 씨, 복지관 처음 오세요? 네, 오늘 처음이에요.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좀 떨리네요. 걱정 마세요. 여기 좋은 분들 많아요.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순자 씨. 영수 어르신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따뜻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춘배 씨, 복만 씨, 이래도 돼요? 제가 이렇게 웃어도 돼요?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며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순자 씨. 우리는 괜찮아. 순자 씨도 행복해야 해.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어요. 그 구름 속에 춘배 씨와 복만 씨가 웃고 계실 것만 같았습니다. 야, 순자야, 우리 그땐 참 어리석었지? 맞아, 복만 씨. 근데 그 덕분에 순자 씨가 우리 기억할 거 아니요? 그것도 그렇네. 하하. 저는 조용히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춘배 씨, 복만 씨 고마웠어요. 두 분 덕분에 저도 알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설레고 흔들리고 사랑을 그리워한다는 거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지관을 뒤돌아봤습니다.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 깨달음이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복지관 마당엔 다시 봄꽃이 피었지만 제 마음엔 이제 봄이 왔습니다. 겨울은 지나갔어요. 춘배 씨와 복만 씨가 남기고 간 따뜻함이 제 가슴 속에서 봄꽃처럼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요. 사랑했던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람들이 주었던 따뜻함을 기억하며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니까요. 이제야 알겠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설레고 흔들리고 사랑을 그리워한다는 걸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걸요. 나주에서 순자드림.